안녕하세요. 안유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피크 차이나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앞에 우리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깐의 주춤이다. 다시 조정을 거치고 더 갈 것이라는 좀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제는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이제는 내려갈 길만 남았다. 그래서 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든가 혹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장밋빛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뷰가 있는데요. 이게 대해서 저의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방, 중국은 북쪽하고 남방이 경제 발전 상태가 많이 달라서 두 지역에 다 가서 기업들 방문 실사를 하고 지금 막 화요일에 제가 일본까지 갔다가 지금 화요일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최근의 현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어서 논리를 길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포인트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자세한 논리가 필요하면 이 책을 참조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사회주의 공화국, 모태동의 사회주의 공화국이 49년 10월 1일에 시작되고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50년, 70년 넘은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그 사이에 모태동 시대와 등소평 시대, 그리고 지금 시진핑 시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모태동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극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등소평 시대에 들어오면서 78년 11기 삼중전에서 개개방하면서 상당 부분 시장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본격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78년부터 특히 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제도를 헌법에 기록한 이후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평균 9.9%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해오다가 2012년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을 이끌게 됩니다. 사실상 제가 보는 중국 경제는 2013년 이후로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사실 2010년 이후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현황이 부닥칠 때마다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실질적인 개혁이 굉장히 지연된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지도부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슬로건으로 얘기했던 게 공동부유인데요. 공동부유를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쉽게 말하면 1차, 2차, 3차 분배를 하겠다라는 건데 1차에서는 주로 가계와 기업, 가계는 노동수익이고요. 기업은 주로 어떻게 보면 자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을 높이겠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전을 통해서 노동자의 월급 수준을 높여서 좀 내수 주도형 경제로 갈 수 있도록 노동소득, 자본소득을 높이겠다는 게 1차 분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분배입니다. 분배는 쉬운 말로 하면 세금을 다양화하고 중국은 세금이 굉장히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세라든가 상속세 이런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세, 소비세 등등 도입을 그리고 상속세 도입을 통해서 2차 분배, 세금 이전을 통한 좀 빈부격차 극복 그리고 균형 발전을 지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은 하겠다는 건 말씀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특히 부동산세 도입은 지금 이야기한 지 10년이 넘는데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공산당 기득권의 상당 부분 이익을 터치하는 어려운 개혁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넘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렵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3차 분배는
기부 같은 이런 분배를 통해서 어떤 빈부격차 축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험을 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보면 공동부유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거는 균형 발전, 그리고 중하위 소득 수준 향상, 그리고 첨단 제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친환경 분야, 이런 기술 개발과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첨단 제조업 육성인데 국산화율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다시피 중국은 0에서 1,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드는 이런 이론적인 돌파, 원천 기술 돌파는 아직 한계가 있는 국가고요. 응용, 이래서 N을 만드는 시장이 크다 보니까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산화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0에서 1을 다스리는 부분은 미국 기술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지금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굉장히 글로벌 환경이 엄중한 현실인 건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거는 이제는 시간을 얼마 들이더라도 무조건 국산화 돌파를 해야 되는 엄중한 현실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가냐는 그동안 어떻게 왔냐를 사실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이 한 페이지를 굉장히 오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쉬운 문제는 다 풀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뼈다귀를 분해해야 되는 어려운 지금 작업에 왔다. 그 뼈다귀를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정책을 적시적으로 잘해왔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쨌든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세계 2위라는 GDP의 경이로운 성장을 만들어 온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 뒤에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는 그대로 잔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 보면은 어떤 문제냐,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생산 요소의 생산성 효율이 이루어져야 미래 성장이 기대 가능한데 기술 자본 노동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극복이 안 되면 굉장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 계획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이루어지냐 아니면 피크 차이나 이제는 일본처럼 계속 하락세를 있냐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토지입니다. 중국은 그 토지가 국유 소유입니다. 농촌은 집체 소유고요. 도시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원 분배는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고요. 가격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유기업, 국유자본 우선으로 토지 자본이 분배가 됐고요. 중간에는 자본의 가격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금융위험 상승 이렇게 적은 부분이 우리가 자본이 배분이 효율적이냐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금리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대내 가격은 금리고 대외 가격은 환율인데요. 대내 가격 금리와 대외 가격 환율이 모두 시장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다 시장화가 됐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국유 기업의 금리,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시장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런 금융 자본의 효율적인 기능이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환율은 아직도 관리변동 환율제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나머지 자원 가격입니다. 자원 가격도 대부분 국유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 가격보다도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되냐는 결국 공산당 정부가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이런 거시경제 통제력이 있냐, 그에 또 시대적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분배를 한 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동안 부동산 중심의 특히 부동산 중심의 성장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수출 주도형 성장 특히 환율 위안화가 정부 주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달러 패거지를 세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을 이룬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내수 주도형으로 가면서
도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구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허구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냐. 그리고 사회보장 시스템, 허구에 따라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로 다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동에 따라, 인력 자본의 이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냐 등등. 그래서 결국은 공동부유로 가려면 노동력 가치 상승, 특히 노동력 가격은 월급입니다.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첨단 산업을 통한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성장을 통해서 이제는 노동력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갑자기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빈부격차가 더 커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노동 밀집의 상당 부분은 인공이 대체하고 있고요. 그 첨단 영역에서도 비해명, 융합형, 프로젝트형, 관리형 인재 말고는 대부분 노동이 AI 대체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대한 인구를 어떻게 빈부격차를 극복하면서 첨단 제조업으로 구조 조정을 해가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술은 사실 상당 부분 FDI, 외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자본과 기술이 유입이 되는데 이제는 글로벌 행세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 혁신을 통한 원천 기술 돌파를 통한 그런 면에서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결론 내리면 기존의 성장 모델은 이제는 한계가 왔고요. 수출 주도형, 부동산 주도형 이런 경제는 이제는 더는 갈 수 없는 경제 구조에서 새로운 첨단 산업 중심, 내수 주도형 경제,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생산 요소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리 진행할게요. 소비, 투자, 순수출 보면은 수출이 굉장히 엄중하고요. 투자는 국유기업 말고는 지금 부동산 투자가 힘들어지면서 민간 주도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소비도 최근에 그 10월 CPI 발표한 거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가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중국 굉장히 엄중한 현실인데요. 돼지고기 이번에 가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육가공, 특히 양돈 산업은 그냥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했던 1위 기업, 무외 뭐 이런 기업들도 상대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단계는 아닌데 그 전에 비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사이에 많은 무외 빼고는 거의 모든 양돈 기업들이 다 지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비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 경제의 가장 엄중한 현실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지 기업인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버틸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안 나오면, 근데 유동성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을 통해서 융자를 하든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든지 적시적인 파이낸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거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야 되는데 은행도 지금 문제가 부동산에 발목이 묶여 있고 굉장히 디리스크로 돌아서면서 신용 공여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 그래서 지금 자산을 팔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을 팔면 어떻게 되죠? 자산이 또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입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가총액이 지금 중국 왼쪽 그림을 보면 부동산 시가총액이 미국의 거의 2배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만큼 중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60조다 이러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30조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 화폐. 그래서 토지의 화폐 창출 기능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이게 은행이 30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50% 넘게 떨어졌다. 이러면 30조를 대출해줬는데 실제
시장 가격이 20조다 이러면 은행 자체가 지금 10조를 부실화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은행의 금융기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하는 90년 초반 그리고 중국이 작년 지표를 보면 절묘하게 거의 일치화되고 있고요. 지금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일본은 미국이 여기서 쭉 볼게요. 무역전쟁, 환율전쟁, 경제전쟁 이런 단계별로 보면은 앞에 무역전쟁만 보면은 방직업 그리고 철강, TV, 자동차, 통신, 반도체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 간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일본이 계속 그걸 한 번씩 미국의 타격을 받을 때마다 그 산업을 포기하고 다른 산업을 갑니다. 방직업을 떼니까 철강 갖고, 철강을 떼니까 TV로 갖고, TV 떼니까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통신,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까지 거의 뭐 내주는 이렇게 포기하며 갔어요. 이유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로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이 주종 관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당시에 미국 시장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시장. 유럽도 서유럽도 있지만 근데 중국은 사실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때려서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환율도 관리변동 환율제 컨트롤 가능하고 그리고 미국 대비 GDP가 지금 70% 넘는 상황, 일본은 당시에 30% 정도 수준 이런 면에서 당시 일본보다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 문제입니다. 이게 외부가 미국이 때려서 뭐 어떻다라기보다 본질은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는 두 가지예요. 부동산 경제 발목 잡힌 거고요.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소비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부 문제 중에 두 번째는 제도적 문제 앞에서 말한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손을 대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한계 때문에 부동산이 모든 산업의 산업이 부동산과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전력, 설비, 자동차, 전자 빼고는 부동산하고 상관성이 10%에서 70%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좋아야 이런 산업, 대부분 산업이 다 좋다는 거니까 어느 만큼 중국 상장 기업들이 부동산에 자기 주종목이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리고 간접적,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다 발목이 잡혀 있고, 지금 미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은 지금 상장 기업이 50%, 상업은행 이익의 40%, 전체 상장 기업의 이익이 40%는 은행이 갖고 가고, 전체 이익의 상장 기업의 이익의 10.37은 부동산입니다. 상업은행도 부동산 대출로 돈 벌었어요. 합하면 중국 상장 기업의 50%는 부동산 경제에서 벌었다. 근데 왼쪽에 미국 보면은 그렇지 않죠. 고루 포진되어 있죠. 상장 기업들이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가 왜 뭐 일어나냐? 왼쪽에 보면은 이게 부동산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사들이 들어간 돈이 어디서 왔냐면 은행의 중국말로财富관리, WMP 자산관리 상품이 대부분 부동산 관련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은행에 가서 자산관리 상품에 가입을 하면 그 돈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가 되는데 부동산이 거의 뭐 50% 넘게 떨어지면서 저 자산관리 상품, 신탁상품 다 부도가 나면서 결국 지금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비까지 같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미 지어진 주택을 소화하는데 앞으로 10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중국은 미래 10년을 땡겨 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갚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대기업들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빈번히 부도가 났고요. 드디어 왕커까지 그리고 설상가지로 지방정부 부채도 지금 굉장히 점점 더 지방부채가 이자를 갚는 상황에만 지금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경제 성장에는 돈을 투입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여기다 신체 황구라고 저기 썼죠.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서 과거 부채 이자 올리고 갚으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미래 땡겨 쓴 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주재부 주택건설부에서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사라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 중국 부동산 정부가 부동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사실 중국 부동산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국 부동산 여기서 하나만 예를 들었어요. 려닝성, 그러니까 연어 심량이 있는 그 성을 말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려닝성이 헝다가 올라가지 못한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 헝다 부동산이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그 샹지 은행이 헝다 부동산을 제일 많이 대출해주고 제일 많이 여러 가지 그 자산관리 상품을 많이 한 은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성지 은행이 갖고 있는 여기 1837억 위안의 이 대출이 부실 대출이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부도나면 그냥 다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돈을 은행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누가 사주냐면 러닝성 자산관리공사가 사줍니다. 이게 해결하는 논리가 1999년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때 중국 국유기업이 다 파산하게 생기는데 중국 정부가 4개의 AMC 중앙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중국의 5대 국유은행의 그 부실 채권을 다 가져온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하고 다른 게 그때는 중앙 차원에서 4개의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각 성별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려닝성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자산관리공사가 이 성지은행에 이 헝다의 부동산 채권을 삽니다. 1837억 위안. 근데 이거 얼마에 파냐면 1760억 원에 파는 거예요. DC에서. 자, 그러면 려닝성 자산관리공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려닝성 정부가 정부 신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그 지방채를 누가 사냐? 예를 들면 지금 1760억 위안이 있어야 성지은행이 채권을 사잖아요. 려닝성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또 이걸 누가 사주냐면 성지은행이 사줘요. 그럼 성지은행이 사실은 돈이 없어요. 이 부동산의 발목 밖에서. 그러면 성지은행이 그 갖고 있던 그 지방채를 중앙은행에 담보를 잡힙니다. 잡혀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해와요. 그래서 이 대출을 한 걸로 려닝성 정부의 지방채를 사고 려닝성 정부가 이 돈으로 려닝성 자산관리공사가 결국은 그 성지은행에 부도 날 뻔한 채권을 사는 결국 누가 떠들어 그러니까 누가 최종 책임을 져 부동산이 이 부실에 대해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결국은 돈 찍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 결국은 이 돈은 외환위기 때 했던 것처럼 당시에 중앙재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결국은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었고 자산관리공사 4개가 그 5대 은행의 부실 채권을 샀고 그래서 공사은행 같은 은행을 살렸고 그래서 돈이 새로 찍어냈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은 인플레이션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중앙은행에서 지급준비금을 높여서 유동성을 회수해서 소각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결국은 이 책임은 중앙은행이 최종 지는 거고 찍어낸 돈은 중국 국민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높을 때는 담보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많이 대출했다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또 담보 가격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전체 자산성이 하락하고 결국 주의성이 침체하고 경제가 쇠퇴하는 정확하게 이 논리가 중국 시장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머징 국가의 성장 사례를 보면은 16개 국가의 사례를 보면은 네 번째 10년 고속 성장의 40년을 우리가 단기별 보면 마지막 10년에는 다 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장이. 여기 대만이 좀 예외고요. 한국도 조금 예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은 1인당 GDP가 12,000달러 넘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이 4%대로 우리가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은 4%대로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으로 제가 자세히 풀지 못했는데 혹시 질문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